진영아 그만해. 뭘 그만해. 나 진짜 너 존나 죽여버리기 전에. 너 나가 일단. 게임이잖아. 그래 나중에 얘기해. 한 여성이 눈을 가리고 결박당한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었죠.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피해 게임 시즌 2 시작합니다. 래퍼 캐리건 메이, 댄서 넉스, 전 농구선수 하승진, BJ 파이, 래퍼 서출구, 아나운서 박지민, 포커 플레이어 현승주, 래퍼 윤비, 배우 후지임이나 모델 유리사. 참가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이협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세계 포커 대회 1등이랑 수능 만점자. 지금 솔직히 탈락시키고 싶다라는 분은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리고 주목받기 시작한 참가자가 있었는데 파이님이 머니게임 1에서도 그분의 행실? 무조건 얘는 잡고 가야 돼. 파이님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현재 플레이어는 총 11명. 이 중 피해 저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는 단 10명입니다. 선착순으로 10명의 플레이어가 피해 저택에 도착하면 남은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탈락 후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풀리는 자물쇠로 포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획득해 자물쇠를 해제하면 건물을 벗어나 피해 저택까지 이어진 이정표를 보고 빠르게 길을 찾아 저택에 도착하면 되는 거죠. 문제입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저는 수능 만점 받았고.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이러는 사이 참가자 한 명이 유리사가 순식간에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진짜 빨랐어요. 겁나 카리스마 있게 자리를 떠나는 유리사.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았거든요. 윗줄 푸니까 아랫줄이야 뭐 그냥 바로. 하지만 아직 감도 못 잡은 다른 플레이어들. 저는 문서 회원이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이제 감 잡은 두 번째 플레이어 서출구. 뒤집어도 약간 똑같이 볼 수 있는 숫자들이구나. 바로 21과 87이었죠. 세 번째 정답자 캐리건 메이. 하지만 유리사가 경계했던 수능 만점자는 그렇게 긴장되는 경험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세계 포커대회 우승자 현성주가 문제는 못 풀었지만 해결을 해버리죠. 정해진 룰이 없으면 룰의 사각지대를 찾아야겠다. 딱 바로 생각이 든 게 컨닝. 유리사의 비밀번호를 보고 자물쇠를 풀어버립니다. 숫자 그대로 냅두셨습니다. 하지만 서출구 자물쇠를 컨닝하는 파이는 안 봤는데? 자물쇠 컨닝할까봐 번호 바꿨어요. 8721이야. 일곱 번째 후지임이나, 여덟 번째 박지민, 그리고 아홉 번째 윤비. 이제 남은 플레이어는 단 2명.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이 커서 안 빠지는 거야. 의자를 부셔도 보지만 생각보다 너무 단단해. 한편 피해 저택을 향해 여유롭게 걷고 있는 유리사. 걷는 유리사 뒤에 뛰는 이진영과 캐리건 메이. 누가 쫓아와. 안녕하세요. 뒤에. 피해 저택에 1위로 도착한 유리사. 서출구 넉스 이진영이 공동 2위. 스케일이 시즌 1 때보다 엄청 커졌죠. 3층 메인홀, 마당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고 방들을 지나 1층 정원으로. 피해 고택 같은 느낌? 이어서 플레이어들이 피해 저택으로 하나둘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묶여있는 파이. 은퇴를 했는데 관절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조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최하위 파이도 탈출합니다. 진짜 죽어라 떴어요. 뛸 수 없는 승진은 파이가 쫓아올까봐 불안했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셨다. 축하드립니다. 10번째세요. 그렇다면 파이, 하승진 중 선착순 게임 최하위는? 첫 번째 챌린지에서 우승한 플레이어는 유리사님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님은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해 게임에서는 데스매치로 탈락자가 가려집니다. 꼴등인 파이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 2명을 지목해야 합니다. 단 1등인 유리사는 제외되죠. 꼴등 플레이어 파이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파이가 지목한 두 플레이어를 두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파이와 데스매치할 플레이어가 정해지는데,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찾아왔고 2명의 데스매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선택을 했죠. 제발 나 뽑지 마라 제발. 파이님에게 지목당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첫 번째 데스매치 후보 윤비. 파이님에게 지목당한 두 번째 플레이어는 후지 미나님입니다. 데스매치 후보 두 번째 후지 미나. 플레이어 전원은 데스매치로 직행할 한 명의 플레이어를 선택해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는 1시간 뒤 종료됩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첫날에 집에 가기 정말 싫었어요. 1시간 안에 한 명을 뽑아야 하고 이제부터는 처세술과 정치가 시작되죠. 저는 파이님을 일찍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머니 게임. 뭐니 던 딱 이런 게임이었어요. 이런 거요? 이런 거였어요. 정치나 배신 이런 거를 많이 하셨어요. 룰을 반대로 잘 이용한 거죠. 그렇죠? 이기기 잘하시는 위해서는. 걸수도. 예. 파이님이랑 붙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미나 씨 평소에 퍼즐 같은 거 좋아해요? 미나의 처세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큐브 잘해요, 큐브? 큐브도 못 돼요. 저는 일본어 잘해요. 한국말 잘하잖아. 파이님을 떨어지기 위해서라면 가능성이 지금 많이 적을 것 같다는 그냥 앞에서 나선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신 없는 척.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게임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는 게 그런데 승진의 걱정은 의외의 곳에 있었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구도가 남녀의 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윤빈님이 패배를 할 경우에 지금의 유리한 메리트를 잃을 수 있다는 승진의 생각. 힘의 균형이 동등해지는 걸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했어요. 남녀 갈등을 살짝씩 다 싶었죠. 정치 게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 좀 쐬고 올까요? 흡연 구역으로 갑시다. 그때 지민이 여성들을 모읍니다. 갈라지는 남녀 플레이어들. 저희가 6명이니까 뭐 숫자로 밀면 못 밀릴 건 없긴 해요. 근데 전 남녀 이걸로 가기 너무 싫은데 대놓고 갈라치기 하면은 저쪽이 더 뭉쳐요. 하지만 남녀 구도가 명확해졌죠. 대화를 시도하는 6인연합. 성별 문제가 아니라 난 능력주의예요 사실. 그래서 남녀 갈라치기 굳이 하지 말고 동의해요. 캐리건 메이는 윤비가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기기 잘하시는 걸 수도. 위해서는 예. 남녀 떠나서 좀 미나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비 나가면은 남녀 구도 될 거고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5명과 근데 파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쪽과 파이의 결속력이 셀 수가 없어요 당장. 파이는 남자 팀으로 올 거예요. 다들 자기를 찍을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갈라치기 너무 싫다 했는데 이거 너무 모순인데? 좀 실수했어요. 저희는 윤비님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능력이 더 좋을 것 같았고 점점 사이드로 몰리죠. 출구를 찾아야 하는 서출구. 불리하시잖아요 여성분들 사실은. 우리가 남녀를 갈라치면 맞잖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제안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분명히 남녀 갈라치기 안 한다고 그걸 안 하려고 왔잖아요. 이렇게 모를 땐 입 다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없애려면은 신뢰를 줘야죠 우리한테. 아 진짜 저 새끼 안 되겠다. 죽이고 싶었어요. 듣다 보니까 개소리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계속 이게 말이 꼬이니까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닥쳐 우리 숫자 존나 많아. 그냥 미나 뽑아 약간 이런 느낌? 현실을 직시 못한다면은 강제로 뭐 알려줘야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쩔래?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잖아요. 진흙탕 게임밖에 안 되는 것 투표로 같아서. 가자. 네. 넉스가 비밀 투표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냥 남자 한 명을 포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 한 명 정해놓고. 스파이를 만들자는 말일까요? 오늘처럼 탈락 후보 되면은 데스매치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고 싶은 마음? 그럴 수 있긴 하겠다. 근데 남자분들은 일단 제가 남자를 뽑아서 그런 연합의 구도를 깨는데 일조를 해라. 뭐 그것도 괜찮고.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차례대로 투표하러 들어오는 플레이어들. 다들 각자의 꼼수들이 있었죠. 이전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가서 우승도 했고 피지컬도 되고 제일 많이 경기됐어요 사실은. 피할 수 있다면 저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데스매치를 치러야 할 탈락 후보는 진짜 불안했어. 후지 미나님입니다.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살아남아서. 그런데 투표 전 이런 일도 있었죠. 미나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바이벌에 나 약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여기 있어봤자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능력 보여줄게. 이제 데스매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정글 메이지입니다. 정글 메이즈는 공간지각 능력과 판단력을 이용해 미로타일을 움직여 목표물에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턴에는 2가지 행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단, 직전 턴에 밀려나온 미로타일을 떨어져 나온 곳에 곧바로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미로타일을 움직이고 나서 본인의 게임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찾아야 할 목표물에 도달했다면 해당 목표 카드는 회수되고 남은 목표 카드 중 제일 윗장을 뒤집어 나온 상징이 다음 목표물이 됩니다. 두 플레이어 중 먼저 4가지 목표물에 도달하고 본인의 시작점으로 되돌아온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완전. 왜냐면 저 인터넷 방송을 게임 위주로 좀 하거든요. 게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표물을 공개합니다. 잘 보시면 미로 타일을 밀어넣어 미로를 변형시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진짜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저는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생각을 좀 너무 안 하고 갔다 보니까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파이가 뭔가 깨달았는지 첫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타일을 밀어 넣으면 생기는 길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목표물을 공개합니다. 내가 이 흐름을 가져가면 파이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고 그런데 옆으로 돌아오더니 미나가 그야말로 각성했죠. 첫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좀 장기를 좋아해요. 일본 장기? 아무것도 몰라 나. 긴장 속에 게임은 계속됩니다. 내가 가는 길만 생각을 하자. 그런데 타이를 두지 못하는 파이.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생각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파이는 조급했죠. 그때 후지 미나가 기싸움을 제압하는 한수. 따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길이 좀 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파이도 이제 멘탈 회복을 합니다. 승부는 2대2 이제 동점. 보니까 잘하는 분이 아니실 수도 있겠다. 한 턴의 목표물과 근접해진 후지 미나. 후지미나님 세 번째 목표물에 도달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표물을 공개합니다. 멘탈만 잡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파이가 멘탈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다시 3대3 동점. 마지막 네 번째 목표물을 공개하겠습니다. 갑자기 심장 소리도 되게 좀 크게 들렸고 파이 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네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경기는 끝나죠. 시작점에 근접한 후지 미나. 다시 조급해지는 파이. 탈락은 하기 싫으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파이는 기억자 타일만 주며 겨우 버텨보지만 내가 하나만 넣으면 끝인데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하지만 사실 파이는 방법이 없었죠. 결국 후지 미나의 길은 이어지고 파이의 길은 막혔죠. 후지미나님이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 게임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파이 씨가 얘기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예요. 통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렵다. 아, 그러니까. 하지만 피해 게임은 잔인합니다.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피해 저택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게임에서 이런 건 짤없죠. 많이 아쉬워요. 첫 번째 탈락자 파이는 이렇게 저택을 떠납니다. 첫 번째 챌린지에서 살아남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피해 게임 기본 규칙을 공개합니다. 매일 한 번의 머니 챌린지와 투표, 데스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머니 챌린지 최하위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탈락 후보가 되며 함께 데스매치를 치를 상대 2명을 지목합니다. 최하위 플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들은 투표로 탈락 후보를 선정합니다. 투표로 결정된 탈락 후보와 최하위 플레이어 2명은 데스매치 대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데스매치 결과로 최종 탈락자가 선정됩니다. 최종 생존자 1인에게는 머니 챌린지를 통해 누적된 개인 자금과 파이널 매치 우승 상금을 합산하여 최대 3억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피해 게임은 매우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거짓과 배신, 음모, 정치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며 피해 게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생존을 위한 어떤 행동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규칙이 개빡센데. 내일부터 게임과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자금이 지급됩니다. 자금 분배 기준은 2022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 개인 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불공평하긴 하네요. 플레이어들의 연봉 급간을 공개합니다. 아 5억 원 초과가 있네. 후지미나님의 작년 연봉은 3억 원입니다. 지급되는 자금은 1억 원입니다. 박재민님의 작년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서출근님의 작년 연봉은 6천만 원입니다. 윤비님의 작년 연봉은 8,500만 원입니다. 넉스님의 작년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4명에게 지급되는 자금은 4천만 원씩. 캐리건 메이님의 작년 연봉은 180만 원입니다. 이진영님의 작년 연봉은 0원입니다. 그래도 2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유리사님의 작년 연봉은 1억 원입니다. 하승진님의 작년 연봉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둘은 7천만 원씩. 현성주님의 작년 연봉은 9억 원입니다. 개인 자금은 1억 5천만 원. 참가비랑 상금 이제 한 해에 통틀어서 이제 비용 빼고 순수익이 9억. 최상위 포식자. 주고받고 양도가 다 주시는 거. 아, 히든 메뉴판이 존재한다. 서출구 좀 불러줘. 그런데 지민이 뭔가 이상하죠. 잠깐 와보시라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민은 서출구를 부르더니 비밀의 문을 열고는 들어갑니다. 도깨비처럼 그려져 있는 돌. 와, 그때 진짜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복면을 쓴 제작진 분들인가? 당신은 딱 지민님을 위해서 심판자의 역할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맡게 될 겁니다. 뒤에 CCTV가 있었잖아요.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이 심판을 하는 느낌, 그 동굴 안에서 약간. 나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런 막강한 권력 누릴 준비돼 있죠. 그리고 이동한 곳은 야, 또 식구가 한 명 늘었네. 이 모든 일이 있기 하루 전으로 돌아갑니다.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탈락자는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 여기는 음습한 지하 감옥, 사람들이 의자에 결박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을 탈출해야 피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그때 한 플레이어가 복면을 벗습니다. 시즌1 참가자죠. 전 UDT 덱스. 모델 신현지도 복면을 벗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면도 벗겨주는데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지? 박지민이었죠.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 와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볼까요?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시작부터. 눈앞에 나타난 의문의 공간. 여러분은 피해 게임의 히든 플레이어로 선동되었습니다. 히든 플레이어. 저택 플레이어들의 눈을 피해 저택이 아닌 야생에서 버티며 생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피해 저택을 차지할 수 있는 습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습격의 날이 올 때까지 저택에 몰래 잠입해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훔쳐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 게임 패러사이트 기생충 게임인 것이죠. 그리고 비밀 통로 4곳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좋아? 놀고 먹고 자는 거야? 아니 여기서 저택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뭐 4개 있다 그랬나? 히든 플레이어 4명은 비밀 통로와 이어진 집안을 확인합니다. 책장으로 위장한 문을 지나 2층 히든룸. 2층 히든룸 문을 열면 2층 침실로 입장이 가능하죠. 열린다. 열린다. 이제 남은 통로는 2곳. 와, 된다. 마지막 4번째 비밀 통로도 발견합니다. 이게 밀면 밀리는 것 같아. 중요할 때마다 자서 먹어야겠다. 히든 플레이어 전원은 지금 바로 피해 저택을 떠나 야생에서 생존하며 이 말은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말이었죠. 잠깐만 진짜 나가요? 나가세요, 당신. 저거 뭐야? 아니 잠깐만. 화장실은 있어? 여기서 자고 먹고 하라고? 드디어 야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계란. 그래도 뭐 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제작진. 상자 안에는 잠입용 복면, 자루, 저택 플레이어 프로필 카드, 삶은 계란, 생감자, 수통과 생수가 들어있습니다. 재밌겠다. 그리고 잠시 후 덱스와 신현지. 닭이다, 닭. 어디? 닭이다. 어머 왜 나 쪽으로 오잖아. 잠깐만. 뭘 막아줘야. 덱스는 이 닭을 KFC 해먹으려고 얘도 이제 직감한 거지. 큰일 났다라는 거. 그리고 덱스의 한마디. 치킨. 아니 무슨 진짜 닭을 잡아 씨. 리스펙. 닭 잡았어. 얘 거기 뭐 있어? 우리 밥이다, 밥. 진짜 장난하나. 밥 먹을 거. 오늘 저녁 치킨이야. 그냥 야생의 인간이네. 쟤는 너무 미친 놈이야. 쟤는 진짜 미친 원신인가? 칼 있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먹을 것도 안 주고 담배 뺏어가고. 담배를 뺏었다는 건 밑바닥까지 보겠다는 뜻이죠. 너 불 어떻게 필 건데? 일단 뭐 해봐야. 그러니까 이거 한다는 거잖아.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거기서 좀 갖고 하자는구나. 이불이나 그런 것도. 습격의 날은 정해주겠지? 열악한 상황을 반전시켜줄 수 있는 습격의 날은 분명 존재합니다. 습격의 날 규칙. 저택을 습격해 저택의 상징을 파괴하면 저택 내부와 외부 생존지 전복 기회가 주어진다. 저택 내부에 존재하는 저택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번째 규칙이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어떠한 무력도 사용 가능하다고 다 했잖아. 아, 무력이요? 맞짱을 들어. 규칙 3번. 히든 플레이어 중 한 명의 플레이어는 스파이가 되어 저택의 플레이어로 잠입한다. 히든 플레이어 중 한 명은 스파이로 저택에 투입되어 저택 플레이어들과 생활을 함께한다. 8번. 매일 밤 저택 플레이어 중 한 명을 납치해 히든 플레이어로 영입할 수 있다. 스파이 한번 뽑으라고?
아니 저는 일단 너무 안 티나죠 해요. 그러면. 저 갔다 올게요. 나 구라 진짜 잘 칠 수 있어. 일단 스파이는 구라를 잘 친다는 박지민으로 풀려고 나무를 막 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거 보고 진짜.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죠. 한편 진호와 현지는 제작진이 준비한 곳으로 갔는데 여기는 유령 카지노? 유령 카지노 규칙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게임을 진행하고 코인을 얻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얻는 방법, 가지고 있는 음식의 무게만큼 코인을 지급해 줍니다. 총 올렸다. 종 올렸다 이거. 생존지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진 종소리. 유령 카지노. 유령 카지노 열렸대. 안녕하십니까. 유령 카지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닭의 무게는 1kg가 넘었으므로 코인 10개로 교환 가능합니다. 추가로 감자 2알도 교환하기로 결정하죠. 네, 오늘의 게임은 리얼타임입니다. 타이머를 10초에 가까이 정지시킬수록 높은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반대로 오차 범위가 커질수록 배당금은 작아집니다.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보는 방식과 보지 않는 방식입니다. 배당 차이가 너무 컸어요. 애초에 여기서 근접한 거랑 여기서 근접한 거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저 보고 하는 배당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시작. 1, 2, 3, 4, 5, 6, 7, 8, 9. 빨리 눌러. 13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늦었죠. 배팅에 실패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는 걸로 한번 할게. 다 같이 보자. 타이머 보는 방식으로 1코인 베팅합니다. 오빠 한 번 더 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진호는 보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싸늘하다. 늦었어? 해볼래? 도전하는 현지. 아이씨. 근소한 차이로 배팅 실패. 이번에도 실패. 약간의 좀 좌절감과 두 개 마저 팔겠습니다. 우리 먹을 거 굴망이. 감자 2알을 5코인으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 7개. 거기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감자도 살리지 못하고 1, 2. 그런데 처음으로 30번 먹고 싶다. 코인 6개를 획득합니다. 살짝 올려볼까? 한 방이야. 사람의 욕심이란 게 하나를 베팅을 해서 돈 맛을 보게 되면은 지금 느낌 좋으니까 보지 않는 방식의 코인 3개를 베팅하는데 할게요. 1, 2, 3, 4, 5, 6, 7, 8, 9. 점점 이 행복회로가 빨랐냐? 딱 좋은 거 같아. 결과는 이들은 이제 가족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복급 4강 저리 가라로. 초 0에 타이머를 정지시켰습니다. 코인 90개를 획득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맘대로 다. 오케이. 그런데 그때 꾸꼬도 함께 기뻐하는 걸까요? 날 줄 아네. 텐트 2개 주문할 거고요. 모포 4개, 물 하나 더 살게요. 담배 4개 피 그럼. 히든 플레이어 4명은 이렇게 생필품을 구매한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감자 4개로 이만큼 읽어낸 거야. 아, 나 개더워. 진짜 에어컨 없냐? 에어컨은 주문 못하냐?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덱스는 밥을 먹기에 파이어 스틸로 불을 붙여 보는데 야, 너 진짜 UDT 같다, 지금. 아우 까비. 저 내가 해볼게요. 없죠, 지금? 됐다. 너 다 죽였어. 코인으로 산 물품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이 새끼 나 보고 빨리 안 와? 들고 와! 모포 생각보다 크다. 담배 느낌 아니냐? 야, 이렇게 소중하게 싸준다고? 줘 담배. 오빠, 여기 하나 불 붙여드려요? 우리 그래도 사람답게 사네.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왜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다음 도착한 물건은 다름 아닌 소고기. 고기 먹자. 덱스는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요. 뭐야 습기 묻은 거 뜯는 거야? 이거 이제 저희 꼬챙이. 아 고치. 오.
소독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꼽죠. 이거에 하나씩 들고 하자. 1시간 걸리는 거 아니지? 돈 겁나 많은데 후라이팬도 하나 안 샀네. 컵라면 먹을 걸 그랬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난다. 나 지금 절대 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잘 안 익는 거예요. 두꺼우니까. 약간 미디움 레어인데 딱 좋아. 그 소고기 맛은 원효대사 해골물에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육회가 따로 없어요, 진짜. 아, 끄고 있어. 이번에 도착한 물건은 텐트. 아, 오. 히든 플레이어들은 하루를 정말 화려하게 보냈죠. 이제 숙면에 들어갈 시간. 그런데 유어 비. 드디어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빠 진짜 잘 자더라. 다들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진호는 깼을까요? 아, 저 고기야. 지금 약간 어디지? 나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현타가 올 때쯤 도착한 생필품, 그리고 30분 뒤 스파이는 떠나라는 지령이었죠. 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원 때 아주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저택 플레이어 중 납치할 대상은 아, 윤비님 래퍼인데 NIU 나오셨고 수능 만점자 있던데. 그 수능 공부만 했을 것 같아.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지민은 시즌1 우승자 태균처럼 계산자라는 애가 하나. 만장일치로 이신영님. 가는 거야? 이따 보자. 지민이 출발합니다. 4명의 목숨줄을 달고 오는 기분이어가지고. 다들 무거운 마음으로 지민을 보내고 배가 너무 고파. 감자를 할까요, 형님? 하면 괜찮지. 감자 3개 해서. 감들을 뭐 좋아하지도 않고 찾아 먹는 음식이 아닌데 석탄도 아니고. 씨. 진짜 맛있어요, 감자. 심상치가 않았어요. 몇 명 플레이어를 제가 봤어요. 바로 지금이 1화 시작 지점인 거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게임에 참가한 박지민. 모든 게 다 바닥난 상황이었어요. 그런 육체적 고통?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첫 번째로 문제를 푼 유리사. 미치겠는 거예요. 스스로도 창피할 정도로. 뭐라고요? 8721이야. 파이 씨가 계셨어요. 파이 덕분에 지민은 자물쇠를 풀었네요. 하지만 파이는 풀지 못하고 있었고 지민은 쌩 까고 가버리죠. 저부터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탈락자는 파이님입니다. 그분한테 진짜 미안해서. 남은 히든 플레이어들은 납치 플랜을 짜고 있었는데 지민이 대상을 자연스럽게 불상 앞으로 데리고 오면 CCTV 보고 있다가 이거는 순식간에 납치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으악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개 강압적으로 그냥. 너무 겁먹게 하면 안 돼. 그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개 발광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겠네. 오면 쓰니까 덱스가 생각한 기똥찬 아이디어. 그 친구 뭐야? 땡땡땡님, 당신은 이 장소로 입장할 권한이 생기셨습니다. 멘트만 안 절면 돼. 같은 시각 피해 저택. 이따 봬요. 지민은 부엌 쪽으로 향합니다. 미리미리 음식을 조금씩 옮겨 놓는 거죠. 그런데 지민이 훔친 물건에는 아까 벗고 분명히 종이 상자에 넣었는데. 하필 서출구의 옷이 들어있었죠. 어떻게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 후로도 계속된 절도 행각. 30분 뒤에 저택으로 출발합니다. 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피해 저택으로 출발합니다. 담배 한 타임 할 사람. 내가 조금 조금씩 다 갖다 놨는데. 그런데 납치 대상이 바뀌었죠. 서출구를 보내야 돼. 좀 약간 혼란스럽긴 했어요. 그 서출구가 말이 되게 세.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5명과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나 진짜 저 새끼 안 되겠다. 나 치워버리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서출구님을 우리가 버리는 카드로 해서 오케이를 하려는 찰나에 언니가 우리가 지금 돈을 받았어. 난 서출구한테 오늘 양도를 받고 싶어. 아, 이거 언니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본인의 생존을 위한 뭐 욕망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일단 데려만 온다. 지민은 서출구를 데려오기 위해 진영을 이용합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죠. 출구님. 지금 방에 누구 있어요? 자꾸 막 정신없이 막 이거 챙겨서 나와 저거 해서 나와 했는데 막 여기서 봐요. 말을 안 들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벌써 됐구나? 히든 플레이어들을 만난 서출구. 당신은 박지민님에 의해서 심판자의 역할을 내일 탈락자를 한 명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하지만 돌아왔을 때 당신의 부재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당신의 부재 적당히 까봐. 갑자기 정글로 끌려간대요. 홀린 듯이 그냥 그냥 뭐 지민은 스파이의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한편 서출구는 데려가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어쨌든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노숙자 아니에요 다들? 벌레 진짜 많고 막 아니 박쥐가 날아다니고 도망칠까? 저는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죠? 출구도 잘못 왔다는 걸 확실히 느꼈죠.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사람들. 날이 밝았습니다. 출구가 없어진 걸 다들 알게 됐죠. 사라졌다고? 진짜로? 제일 큰 의심이 유리사 씨고 지민 씨고 그리고 미나 씨. 셋 중 하나거든요, 범인은. 진영이가 아직 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지민은 진영의 신뢰를 쌓기 위해 비밀 통로 하나를 공개합니다. 신뢰감을 주려고 거기를 보여줬죠. 정말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상자 하나를 보고 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상자의 정체는 피해 게임이 판도라의 게임이었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도 같이 해결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머니 챌린지 우승자 유리사에게 판도라의 열쇠를 드립니다. 열쇠가 있었죠. 판도라의 상자 규칙 3가지. 상자를 열면 큰 이익과 불이익이 함께 찾아옵니다. 열쇠 외의 방법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종이는 없앨 수 있나 봐. 지민이 머리가 비상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종이를 만들면 돼. 다른 플레이어들 몰래 가짜 규칙을 만들려는 박지민. 일단 올라가자. 그런데 그때 유리사와 마주칩니다. 일어나세요. 잘 잤어요? 그런데 나 이거 내려가서 봤구나. 봤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죠. 근데 문이 있는데? 옷장과 연결된 문을 찾아내고는 계단으로 내려가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합니다. 불이익이면 괜찮아. 오늘 말고 얘기도 들을 수도 있겠네. 가벽 하나를 두고 판도라의 상자가 있었던 거죠. 와, 이제 다들 잔머리 싸움인 건가요? 아까 테이프 있었는데 테이프 하나 붙여놓을까? 저는 명사회원이고 간단하게 이걸로 합시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자체 방범 시스템을 만들죠. 모양이 바뀌면 방조사. 뭔가 그 얻어온 쪽지라든지. 절도는 안 되죠, 여기. 절도 돼. 결국 여자 방으로 가네요. 뺐어. 일단 하나만 꼽아놓고. 하승진은 시간을 벌기 위해 여자 플레이어들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진영은 모르는 척 영특하게 연기를 하죠. 저기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것 같은데? 머리 쓰는 게임들이 나오면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야겠다. 여러 군데 발을 놓칠 생각이고요. 결국 비밀 통로도 발견합니다. 저게 판도라의 상자인가 보다. 흔들리는 걸 보고 안 열었을 가능성이 커요. 잠시 후 본인의 방으로 돌아온 유리사. 신발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죠. 그런데 넉스와 함께 다시 돌아온 윤비. 플레이어들을 지켜보는 유리사. 인적을 느낀 윤비와 넉스는 도망가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지민과 넉스가 마주칩니다. 이상함을 느낀 지민. 비밀 통로로 들어가 보는데 언니 제 방 열었어요? 누가 열었어? 네. 유리사는 지민을 의심합니다. 100%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사는 생각을 살짝 바꿔보는데 아, 이거요? 응? 이 규칙은 본인에게만 준 거죠? 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서출구 씨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출구 씨도 아마 언니한테 당해서 그때 유리사가 지민을 도발하죠. 언니한테 당해서 사라졌어. 저는 명사회원이고 전쟁 선포? 표정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죠? 나는 저택에 가본 적이 없다. 뭐 그랬더니 마음이 뭐 한결. 오늘 요새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신라면 리조또입니다. 신라면 리조또. 바로 데코레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가족 같지 않나요? 서출구도 만족하는 얼굴입니다. 아, 진짜 미슐랭 리조또 같아. 자꾸 먹다 보니까. 괜찮지? 같은 시간 피해 저택. 서출구 캐리건 메이 플레이어는 패소당했습니다. 퇴소라고?
열이 계속 40도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버려서 그래서 현지 병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립니다. 땜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다른 한 명이 투입되죠. 와, 닭살 돋았어. 절대 죽지 않는군요. 탈락 후보였지, 데스매치 갔지, 집 갔지, 다시 또 왔지. 쉽게 죽지 않네요. 개인 자금도 지급받는데 작년 연봉은 1억 5천만 원. 그래서 지급받는 자금은 7천만 원입니다.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오름차순 게임입니다. 오름차순은 각 플레이어들이 부른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최대한 길게 배열하는 게임입니다. 매 라운드 시작 전 플레이어들이 비공개 입찰로 순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입찰한 플레이어는 1, 3, 5, 7, 9번 플레이어 순서를,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입찰한 플레이어는 2, 4, 6, 8번 플레이어 순서를 정합니다. 플레이어들의 순서가 정해지면 한 명씩 투표룸에 입장해 1에서 10 중 하나의 숫자를 랜덤으로 배부받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다른 숫자를 뽑게 되며 배부받은 랜덤 숫자는 자신의 시트 해당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랜덤 숫자 배부가 끝나면 플레이어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 하나씩을 부릅니다. 이때 각 플레이어가 부르는 숫자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모든 플레이어는 원하는 빈자리에 해당 숫자를 기입합니다. 오름차순으로 가장 길게 이어진 칸의 개수를 승점으로 획득합니다. 게임은 총 2라운드로 진행되며 두 라운드의 승점을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1등을 한 우승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 한 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날 사용되지 않은 판도라의 열쇠는 오늘 머니 챌린지 우승자에게 이전됩니다. 근데 무조건 팀전이네 이거. 서출근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리사님을 계속 의심해. 내가 탈락을 면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팀이 어딘가. 지금 둘이 그 와사바리 털고 있어. 게임을 잘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치하지 않아. 싸늘하다. 이런 멘트들 하나하나가 거만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오늘 그냥 깔끔하게 아예 게임 우승하겠다는 생각으로만 같이 움직여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유리사가 미운 털이 박힌 걸까요? 일단 6명이 먼저 연합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주가 입찰에 들어갑니다. 고차들 입찰하시겠습니까? 입찰이요? 그렇다면 유리사는 얼마를 입찰할까요? 저는 입찰 안 하려고요. 2등까지 그냥 깔끔하게 가져가자 해서 저는 입찰을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가 1라운드 1, 3, 5, 7, 9번을, 넉스가 2, 4, 6, 8번을 결정합니다. 어쨌든 우리 타겟이 유리사면 누나가 유리사 바로 다음에 들어가 있어요. 순서가 결정됐습니다. 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연합이구나. 1에서 10까지의 랜덤 숫자를 뽑습니다. 유리사 1번, 박지민 2번, 미나는 9번, 파이는 10번, 진영은 5번, 승진은 6번, 넉스는 7번, 성주는 3번, 윤비는 8번. 그리고 6인의 연합은 서로의 랜덤 숫자를 공유하죠. 나는 지금 배제가 되는 느낌이고. 승진은 3명이 연합하자고 제의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연합 결성합니다. 난 6번이야. 저는 1번 뽑았어요. 지민이가 나한테 1번이야 그러는데 그리고 잠시 후 유리사가 1번이고 미나가 9번이야. 승진이 첩자였죠. 7명이 편 먹어놓고 2명한테 지금 참 개쪽이겠구나. 진짜 1번이랑 9번이면 되게 유리하잖아. 안 유리한데요? 이제는 운명의 숫자를 부를 시간이 왔습니다. 유리사님이 숫자 5를 불렀습니다. 약간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통은 귀퉁이에 첫 수를 두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정중앙에다가 둬버린 거죠. 이거 뭐지? 얘 뭐 하는 애지?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도 5를 부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대가리 아파. 모차르트를 보낸 살리에리의 기분이었어요. 이때 진영이 작전을 짭니다. 5보다 작은 숫자부터 줄 거냐, 5보다 큰 숫자부터 줄 거냐. 저는 수능 만점 받았고 저는 멘사 회원이고 이 둘의 머리 싸움이 되는 걸까요? 수능 공부하는 거야? 저의 머리가 이렇게 미쳤는지. 그리고 이렇게 유리사가 부른 숫자를 칸에 채워 넣습니다. 나는 그냥 안전하게 15로 가고. 박재민님이 숫자 10을 불렀습니다. 각자 지민이 부른 숫자를 기입합니다.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양쪽 다 붙일 수 있어서. 후지 미나님이 숫자 6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결과가 눈에 그려져서 1라운드 결과를 발표합니다. 머니체인지 1라운드 게임 결과였죠. 1등은 박지민, 파이, 넉스. 그렇다면 꼴등은 현성주, 유리사입니다. 와, 갑자기 유리사가 어떻게 꼴찌가 돼? 3시간 전 넉스가 뭔가 찾은 것 같은데 10을 한 번 더 걸면 너가 들어가서 10 갈겨버리고 지민이 누나는 2, 3, 5, 1, 7 요렇게 해서 살 거고 2, 3, 5, 1, 7 해서 파이 살고 2, 3, 5, 1, 7 이거 순서대로만 말하면 게임이 터져 끝나. 와, 춤도 잘 추고. 이 넉스의 신들린 계산이 딱 들어 맞은 거죠. 그런데 성주는 왜 꼴등을 한 걸까요? 여기 왜 여기 있어요, 근데? 공유받지 않은 곳에 적은 거죠. 전략이에요? 놀리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하긴 했어. 많이 보여줘봐. 몸살에.
스파이에게 속고 있는 유리사. 5 줘도 돼요. 5 줘도 돼요. 하승진에게 얻은 정보로 숫자가 바뀝니다. 유리사님 6점입니다. 왜 6점밖에? 허리가 잘려서 7 때문에. 넉스님이 숫자 6을 불렀습니다. 현성준님이 숫자 2를 불렀습니다. 윤비님이 숫자 7을 불렀습니다. 중간에 허리가 잘리고만 유리사. 우리 지민이 언니 지금 불나게 열심히 하고 있네. 되게 열심히 한다. 히든 플레이어들은 오늘 누구를 영입할까요? 피지컬로 하면은 윤비, 넉스. 하승진님 텐트에 안 들어가 또.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 결정권 입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어쨌든 결과는 1, 2라운드를 합쳐야 되잖아요. 유리사는 옷장 안에서 뭔가 분주하게 찾고 있습니다. 승진을 불러내는 유리사. 짧게 얘기할게요. 판도라 상자 제가 열었어요. 저만 볼 수 있고요. 지민 언니 합해서 총합 꼴찌로 만드세요. 출구님 따라가고 싶어? 출구님 따라가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고 왜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 궁금해서. 꼴찌 만들어 달라고. 이번에는 윤비를 불러낸 유리사. 출구님 따라가기 싫죠? 지민님 꼴찌 만드세요. 자, 긴 말 안 할게요. 판도라 상자 열었고요. 출구님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 싫죠? 지민님 꼴찌 만드세요. 집단 공격을 받았으니 각계 전투를 하겠다는 유리사.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 내가 너 위에 있다는 거를 그 아우라를 숨기질 못해요. 유리사를 넘겨야 되는 거라고. 그치. 유리사는 지금 나를 보내고 싶어 한단 말이지? 만약에 제가 하면 2천 드릴게요. 1,000만 원 입찰하겠습니다. 지민은 연합의 신뢰를 쌓기 위해 자기 돈으로 입찰을 합니다. 하지만 지민의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았죠. 하승진님이 1, 3, 5, 7, 9번. 윤비가 2, 4, 6, 8번 순서 결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묘한 기류가 그냥 딱 느껴졌어요. 저 이거 하는데 우리 돈 꽤 태웠어. 진짜? 나 2천, 형 3천.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 그리고 미나 씨 바로 좀. 2라운드 숫자를 부를 플레이어 순서를 발표합니다. 1번 플레이어 박지민. 2번 플레이어 파이, 3번 플레이어 하승진, 4번 이진영, 5번 넉스, 6번 윤비, 7번 후지미나, 8번 현성주, 10번 유리사까지. 유리사 씨를 제일 유리한 그 배치를 했어요. 이제 숫자를 뽑아야 할 시간이죠. 지민이 뽑은 숫자는 1. 정말 좋은 숫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차례대로 모든 플레이어가 랜덤 숫자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공유하는 유리사와 3인의 연합. 나는 지금 진짜 너 하나 믿고 있거든? 저도 그래요. 1번이야. 숫자를 공유하는 지민과 진영, 넉스와도 랜덤 숫자를 공유합니다. 부르실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민님이 숫자 10을 불렀습니다. 박지민님이 부른 숫자 10 기입이 모두 끝났습니다. 파이의 숫자는 4. 넉스, 박지민, 이진영, 파이가 연합을 결성합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너무 좋겠다. 부르실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파이가 선택한 숫자는 9. 진영은 8번째 9를 넣고 넉스는 9번째 9를 넣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숫자 기입이 끝났습니다. 하승진님이 숫자 6을 불렀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줄게. 6 여기다 써요. 6을 4번째 했어요. 승진의 숫자 6 기입도 모두 완료됐죠. 이진영님이 숫자 8을 불렀습니다. 얘기 좀 할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진영을 불러 협박한 유리사. 그러려면 지민이 형 5점 따고 유리사님 10점 따야 돼요. 가능성 있어요? 그건 제가 알바 아니죠. 진짜 구미호인 줄 알았어요, 유리사. 할 수 있다. 완전 멋있다. 쉽지 않구만. 여기 너무 전국이야.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유리사와 넉스. 그런데 넉스는 진심일까요? 플레이어들은 차례대로 숫자를 기입합니다. 그럼 리사는 지금 다 붙었네? 드는 느낌은 이대로 가도 우리 지금 상의를 하고 있거든. 사로 가도 될 것 같아. 어쨌든 사로 가고. 넉스는 이 게임에서 모두가 신뢰할 만큼 자신의 확실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4입니다. 분명히 떨구려고 그러는 거죠. 점점 고립돼가는 지민. 2라운드 때 거의 전부 다 저랑 별로 소통을 안 했어요. 진영아. 그런데 쌩 까고 가버리죠. 그때부터 그냥 심리적 위축감과 외로움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 시즌 1에서는 잘못했어. 근데 내가 너네한테 뭘 실수했니?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윤비님이 부른 숫자 4 기입이 모두 끝났습니다. 5요. 후지미나님이 숫자 5를 불렀습니다. 지금이 박지민의 운명의 순간이죠. 그때 진짜 고민이 많았죠. 5를 앞에 배치하고 뒤에 6과 8 사이 숫자만 나오면 모든 칸 연결로 10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현성주와 유리사. 이들이 작은 숫자를 넣어버리면 5점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할 거예요? 중립을 유지하지.
위험할 수도 있겠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리사는 조급했죠. 성주가 만약 9를 부르면 2라운드 점수 9점과 1라운드 점수 6점을 더해 15점. 지민과 공동 꼴찌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이 우승할 수도 있고. 알려줘? 뭐 뽑을지 알려줘? 8번인데? 네? 나는 거기서 끊겨. 그냥 확실히 정해져 있네 그건. 네가 지금 그 무엇을 적어도 안 되는 거지? 마지막 순서 유리사. 유리사님이 숫자 4를 불렀습니다. 머니 챌린지 결과를 발표합니다. 머니 챌린지 최하위 플레이어는 최하위 플레이어. 유리사님입니다. 그렇다면 머니 챌린지 우승자는 넉스님입니다. 넉스님은 1라운드 10점, 2라운드 10점, 총합 20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인 반전도 있었죠. 굉장한 협박을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잡아야 돼. 협박당했던 남자들이 뭉쳤던 거죠. 저희 손에서 놀 수 있게 판을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파 그런 지능이 좀 딸리는 대신에 IQ에 몰빵이 된 것 같습니다. 우승자 넉스는 상금과 판도라의 열쇠를 획득합니다. 최하위가 유리사. 왜? 와. 어떻게 1등이 갑자기 꼴등으로 전락을? 그러게. 머니 챌린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유리사는 자동으로 탈락 후보가 되어 데스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유리사님은 지금 바로 투표룸에서 데스매치 상대 2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고민이 없이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지목받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민. 유리사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박지민, 그리고 2라운드에서 8을 선택해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현성주. 그 반응 속도랑 이런 게 얼굴 보면 알잖아. 천재들은 이분은 그냥 운이 좋아야지 이기지 그냥 못 이긴다. 지금부터 박지민과 현성주 두 명의 후보를 두고 투표를 시작합니다. 왜? 뭐야 왜? 왜? 유리사님이 지민 언니 지목했어. 뭔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자신의 이름에 투표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기고 와서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쭈구리 막 왕따. 과연 이들은 누구를 찍었을까요? 그렇다면 데스매치를 해야 하는 탈락 후보는 드디어 숙명의 맞짱 시간. 너무 얄미웠던 게 데스매치 하기 전에 제가 잘해봐요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왜 언니가 왔냐고. 지가 나를 뽑았으니까 내가 왔지 뭔. 결과 알려주는 거야. 아 맞네. 오늘의 데스매치. 컬러스턴입니다. 자신의 색깔 칩으로 먼저 3억을 만들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검은색 또는 흰색 칩을 7개씩 배부받습니다. 칩을 처음으로 진입시킬 땐 본인 앞 첫째 줄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두 플레이어는 한 턴씩 돌아가며 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칩은 전후좌우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에 한 칸씩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게임판 위에 놓여있는 칩은 상대방과 본인 칩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으며 가로 한 줄당 3개씩 총 18개의 지뢰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뢰가 숨겨진 칸에 칩을 놓으면 칩의 색깔이 검은색에서 흰색,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 플레이어가 직전 턴에 움직인 칩을 또다시 움직일 수 없고 자신의 색깔 칩으로 먼저 3억을 만든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지민님은 이기겠구나 했습니다. 지민이 먼저 시작합니다. 칩이 체인지 되었습니다. 지뢰 위치에 칩을 놓아 색이 변경됩니다. 이번엔 유리사. 변동 없습니다. 박지민님 차례입니다. 칩이 체인지 됩니다. 새로운 칩을 올리는 유리사. 칩이 체인지 됩니다. 유리사가 올린 칩을 옮기는 지민. 칩이 체인지 됩니다. 유리사. 칩이 체인지 됩니다. 이번에도 유리사가 올린 칩을 선택하는 지민. 미래로 걔 말을 다 옮겨버리면 검은색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지뢰인지 아닌지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들었고 좋지 않다. 제가 예전에 좀 오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가 되게 위험하다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유리사와 멘탈 싸움은 힘들 것 같습니다. 칩이 체인지 됩니다. 한 번 났던 것은 모두 기억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 유리사님 차례입니다. 3억이 완성되어 유리사의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데스매치 생존자 유리사. 상상했던 최악의 수가 떨어졌구나. 어쨌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곧 저택으로 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계속 안타까워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윤빈님으로. 합격의 날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곧 동이 틀 것 같아서 그래.
뭐야? 이거 뭐야? 지민 언니가 해놓고 갔나 봐. 지민이 유산 같아. 와 냄비 진짜 감동이긴 하다. 이 새끼 봐봐 나 MB를 자꾸 가져오래 나보고. 야 덱스야, 적당히 해 너도 이제. 박지민님입니다. 자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뭉클했어요. 뭉클했고 진영아, 진영 오빠, 쟤네가 나 괴롭혔어. 막 이러면서 쟤네 다 죽여줘. 쟤네가 나 왕따 시켰어. 막 이러면서 저 갔다 올게요. 나 약간 잘할 수 있어.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고 또 많이 아쉬웠고 훨씬 더 어려운 시즌2가 아니었나 저에게는. 이렇게 지민은 탈락합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다. 부엌 먼저 빨리 털자 그러면. 다 자러 갔나 보다, 그지? 근데 지금 출구는 밖에 함부로 내보내면 위험한 게. 하필 노란색 바지 입은 날 납치된 서출구. 누구 있다. 나 준비 안 잔다. 일단 내가 석가모니 저 동상으로 나가서 여기 문을 계속 열어놔. 바로 너 식당 갈 거지? 보고 있을게. 식당 바로 갈게. 오케이. 부엌으로 출발하는 신현지. 거의 다 잠들었지만 남자 3명은 깨 있었죠. 현지가 내부로 침투합니다. 들어갔어. 부엌으로 들어온 현지 음식을 쓸어 담습니다. 되게 고양이 개 귀여워. 일을 마친 현지는 밖으로 나오죠. 나가서 방석 좀 챙겨올게. 덱스 바지로 갈아입은 서출구. 이제는 좀 대담해졌습니다. 아 그냥 똑똑똑하고 대놓고 윤비 씨 잠깐 나오실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 잠시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생각보다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100% 엄청 순종적일 거다. 여기 문 닫지 말고 있어 그냥. 티 안 나.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윤비를 부릅니다. 열 줄을 모르는 거야 제가. 윤비님 잠시만요. 이렇게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제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나와주세요. 신발 신고 나와주세요. 담배 많이 챙겨서. 너무 쉽게 불려 나오니까 수건도 챙겨 놔주세요. 수건. 가까이 오자마자 아니 무슨 팬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은 약간 제정신형. 맞다, 바지를 안 입었구나. 뭐가 필요한 거야? 윤비는 서출구를 다시 보죠. 무사히 새 식구를 맞이하는 히든팀. 그리고 그때 종이 울립니다. 오늘 숙제의 날이야. 뭐? 이거 예상 1도 못했다 진짜. 서출구를 만난 기쁨도 잠시. 현장을 보고 나니 찾아오는 현타. 못됐다는 이미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민이가 우리 멤버였어요. 근데 지민이가 오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불리해. 윤비가 사라진 걸 승진은 한 번에 느꼈죠. 뭐지? 갑자기 어디 갔지? 이런 생각 들면서 윤비랑 출구 공통점이 뭐지? 래퍼. 르빠가 잡혀가는구나. 그러고 보니 사라진 플레이어들 전부 래퍼. 래퍼 다 가네. 래퍼 잡았어. 무서운데요? 절대 래퍼하면 안 돼요. 저주 같은데요?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윤비가 사라진 후 이상함을 느낀 승진은 피해 저택을 구석구석 탐색하다 석상문을 찾아냈던 거죠. 존나 별건데? 석상을 밀고 승진을 따라 들어가는 남자 플레이어들. 와, 형 완전 잘 찾으셨다. 통로도 여기저기가 뚫려 있고. 그래서 탐색을 하려고 했죠. 큰 불이익이란 말에 망설였지만 상황이 급변함을 느낀 넉스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베네핏일 수도 있겠다. 넉스가 얻은 것은 투표 면제권. 그렇다면 손해를 보는 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모든 메뉴판의 가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불이익은 판도라를 열어본 사람한테 준다는 말도 없었죠. 재밌네요. 종이 울렸죠. 긴장합니다. 오늘 숙제의 날이야. 그 집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저택의 상징을 파괴하면 저택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진짜 가자. 파괴해야 하는 상징은 3개. 3개나 왜? 상징의 위치 첫 번째, 투표룸 앞 책장. 책장 옆에 그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있어. 세 번째로 나는 세 번째 위치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 하나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게 애매하네. 3명이 씨는 피지컬이 상당히 약해. 여기도 3명이 상당히 약해. 요즘 최신 트렌드 언더부브 스타일로 입으셨네요. 돌아버릴 것 같아. 종이 울렸죠. 메시지입니다. 30분 뒤 저택으로 출발합니다. 저택의 대문을 들어서면 습격이 시작됩니다. 오케이. 저택 진입 60분 이내에 상징 3개를 파괴하십시오. 습격에 성공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존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히든 플레이어들이 선택한 건 숨겨놓자. 우리만 아는데 숨겨놓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썩어 빠졌다라고 느껴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때 덱스가 텐트를 찢습니다. 쟤 지금 칼로 찢는 거야? 쟤 뒤가 없나 진짜? 아유 이거 다 사치지. 이거 뭐야 이게. 아유. 이 친구 막을 수 없다. 이
이 친구 이미 가오가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 맞습니다. 가오가 이미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죠. 오늘 졌을 때 생각은 일단 아예 하지 말자. 야 근데 지옥이다 여기 가자. 그동안 지냈던 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의 게임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저택의 상징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상징을 지키지 못하면 저택의 주인은 바뀌게 됩니다. 60분 동안 3개의 상징을 지켜야 하는데 상징의 위치가 상징은 빛을 따라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징의 위치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택의 상징을 지키기 바랍니다. 도착 100m 전입니다. 3개 다 지켜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징이 요겁니다. 이거? 요 피라미드. 그냥 그 돌다리 건너면서 항상 봐왔어요. 사자상 아래 있는 거 가져가고 싶었었거든. 잠깐만, 상징이면 그거겠다. 도착 10m 전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피해 저택 암전, 이제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히든 플레이어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녹스가 실질적인 리더야 지금. 원래 항상 윗대가리부터 쳐야지. 정확하지. 솔직히 진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어요. 없어. 가자. 그런데 여기서 진호가 다리를 다칩니다. 접질렀는데 접질렀을 때 바닥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너무 어두운데? 여기 상징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문을 막아 일단. 하지만 아직 못 찾은 상징 하나가 있었죠. 가자. 회의하던데 거기 있었어. 내가 봤어. 근데 불이 싹 꺼진 메인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징이 저기 덩그러니 있는데? 그때 진영이 나타났는데 아니 여기 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승진이 형 어디 있어요? 상징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나는 내 역할을 해냈다. 진영아 그만해. 뭘 그만해. 앉혀. 야 앉아 같이 앉아. 그러니까 그만해. 나 진짜 너 존나 죽여버리기 전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배 한 번만 더 쪼이면 너 진짜 존나 쳐맞는다. 그렇죠. 남자끼리 저 자세에서 배를 쪼으면 그때 불이 켜집니다. 사실 홍진호가 옥상으로 올라와 퓨즈를 발견했고 불이 켜졌던 거죠. 왔어. 온 건 유리사였죠. 뭐야, 왜 박혀있어? 싸움하다 박살났고. 진짜? 진짜 무력으로 뺏어가거든? 한 명 저기 성주 옆에 있어줘야 돼. 미나가 성주와 덱스한테 가고 연못에서 상징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접근하는 히든 플레이어. 현지가 예의 바르게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행인이랍시고 걸어오는 이상한 여자애가 하나 있더라고. 행위치가 너무 어슬렁거리는데. 아니 그냥 잘 있나 보러 왔어요. 진짜요? 네, 몸이 많이 좋으시네. 생각보다 능청스러운 현지. 그때 윤비가 나타났죠. 야 녹스. 야 윤비.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이거 지켜야 되잖아. 너랑 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 전달해줄게. 너 이 룰북 내가 훔쳐왔거든. 히든 플레이어 중 한 명의 플레이어는 스파이가 되어 저택 플레이어로 잠입한다. 덱스가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이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은 순간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민 아니고? 아 유리상 맡아줘. 아 그리고 나 한 가지 더 갖고 왔거든. 연기를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할 거야. 일단 지금 나도 저 하나 깨야 돼 근데. 좀 이거 교환하자. 네가 그건 깨줘 이거. 난 진짜 들키면 안 돼. 일단 전달. 얼마나 여기서 진짜 행시를 잘하고 다녔으면 단 1, 2분으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키가 있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키는 이걸 깨게 했을 때만 줄 수 있어. 파이어 스타터. 거짓말은 아닌 게 야생에서 꼭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한테 놀아나고 있어요. 나 진짜 얘기해줄게. 그냥 빨리 뛰어. 유리사님이 스파이예요. 근데 여기는 왜 유리사가 들어져? 틀어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이제 스파인데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한 명을 버리는 카드로 가자 했는데 그게 그분인 거예요. 지민의 얘기를 유리사로 둔갑시킵니다. 성주는 이상함을 느끼고 연못으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일단 얘기했어. 딜. 괜찮은 거예요? 딜. 이거 딜. 괜찮은 거야? 딜. 괜찮으세요? 딜. 현지가 두 번째 상징을 파괴합니다. 너무 짜릿했고 통쾌했어요. 야 가지고 있어? 윤비 말리다가 깨졌어. 그때 도착한 성주와 진영. 하나 남은 거 저기밖에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상징을 지키기 위해 달려갑니다. 3개 중 2개가 파괴된 상징. 남은 시간 33분 14초. I'm Nox. 넉스야 지금 여기 좀 뚫고 있거든. 밑에 어때? 다 깨졌고 지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때 야 들어왔다! 오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앞으로 가는 거야. 오! 솔직히 되게 말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겠는데? 약간. 어딨어. 돌아오고 있어. 저 사람 누구야? 몰라.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지 이 사람은? 미안한데 이거 깨야 돼. 왜? 내가 얘기해줄게. 아 왜? 스파이가 있고 그게 유리사고 스파이 잡으려면 제어감 가서 이렇게 맞잡아. 내가 너 어떻게 믿냐고. 아 넉스가 스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너 너무 티나. 그때 윤비에게 받은 룰북을 보여주는 넉스. 하이야. 랜턴만 줘봐. 그때 덱스가 누구야? 덱스님이네. 덱스? 아 이거 뭔가 잘못됐네. 덱스가 왔다고? 이거 상황이 쉽게 돌아가지 않겠다. 그때 급발진하는 덱스. Come on back! Let's do it! 붙어보자. 들어와봐. 어떻게 할 거야?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커서 솔직히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덱스 오빠가 통 튕겨 나오더라고요. 아, 안 된다 이거. 100% 안 된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나누죠. 팬이 잘 봤어요. 저도 잘 봤어요. 지금 이거 개인 감정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게임인데. 다시 규칙을 보여주는 넉스. 플레이어는 피해 저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아 처음에 히든 플레이어로 참가를 했던 거야? 이걸 주는 순간 우리가 바뀌게 된다고 아까 분명히 방송에서 그랬잖아. 맞아. 여기 위에 룰로 절대 못 잡는다. 남은 시간 19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깰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런데 살짝 틈이 보였죠. 지금 나 지금 깼다. 마지막 상징이 깨졌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그거를 팍 깬 거예요. 경이로워. 아 해냈다. 끝났다. Yes sir. 너무나 화가 난 승진. 이거 좀 놔주시죠 형님. 기습으로 부셔버리니까 진짜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을 누군가한테 뺏긴 느낌? 잠깐. 형님 방송이에요, 방송. 뱀새끼네 이거. 와, 제작진은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까요? 이래서 공중파가 아닌 오직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상징은 이제 모두 파괴됐고 저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돼? 기다려. 돌아와서 갚아줄게. 뒤바뀐 운명을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와, 간만에 리얼 버라이어티 서바이벌 생존 게임 정말 재밌게 봤네요. 소개해드린 작품은 피해게임 시즌2 에피소드 1화부터 4화였습니다. 맨사 회원부터 수능 만점자, 세계포커대회 우승자 등 라인업도 훌륭하지만 스케일이 시즌1 때보다 엄청 커졌죠. 뇌지컬과 피지컬을 함께 쓰며 진행돼서 그런지 긴장감도 더해지고 무엇보다 리뷰하다가 속병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우스에 땀이 다 흐르네요. 보시다시피 날 것 그 자체의 방송인데 노딱받을까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오직 웨이브에서만 정주행 가능하시고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이제 저택으로 올라가 데스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배신자들 내가 모두 없애버릴 것입니다.